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공매도를 치고 강한 공매도와 그다음에 차익 실현으로 외인들이 그다음 14조인가요? 12조인가요? 이렇게 매도를 하다가 지금 일별 현황을 한번 볼게요. 코스피가 이틀째 지난 어제 2235억을 사고요. 오늘은 1조 2천억을 매수 들어갔습니다. 그동안에 또 하이닉스도 팔다가 하이닉스도 지금 투자자별을 보면 외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보시죠. 이틀 동안 매수를 들어왔죠. 그동안에 매도하다가 또 삼성전자도 같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강한 매수를 들어왔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그동안에 엔비디아의 그 블랙엘 AI 버블론에 인해서 계속해서 매도로 강행하고 차익 실현 나가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구글의 제미나이 3.0에 대한 그게 아마 지금 몇 개? HBM이 들어가는 게 지금 몇 개냐면 5개 정도, 3개 내지 5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러죠. 5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엔비디아는 이게 이제 구글이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이제 HBM이 이제 12단, 3E가 12단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4가 아마 20단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냐. 따라서 지금 그동안에 HBM 4에 대한 콜 테스트는 지금 삼성전자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이게 통과가 되면 이제 내년에는 HBM4에 대한 그 본격적으로 뭐죠? 납품을 하게 되고요. 구글은 이미 납품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러다 보면 삼성전자 실적이 굉장히 좋아져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서 올해 4분기에는 19조 영업이익,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15조 넘는 영업이익을 낸다고 그래요. 자, 이런 것이 지금 HBM4에 대한 기대감, 또 삼성전자가 평택과 화성 공장에 그 랜드 플래시 공장을 이제 범용 반도체나 DDR4로다가 랜드에서 이제 D램 반도체 생산 라인을 확장시키는 이것이 결국은 내년도에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오고 반도체의 울트라 JP 모건이 말하는 울트라 슈퍼 사이클이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서 내년에 영업이익은 더 클 거다. 따라서 반도체 오늘은 소부장 기업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반등하는 대신에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뭐 끝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가장 그 역대로 팔고 있던 외인들이 갑자기 매수로 전환하면서 미국 시장에 악재했던 14조 원래 14조 4,500억 정도를 순매도했던 외국인들이 이제 구글의 AI 버블론이 사라지고 또 하나가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12월 달에 연준회의에서 기대감이 커지면서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고 또 미국 시장도 역시 상승으로 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본다면 올해 산타랠리가 기대돼도 되지 않을까. 뭐 산타랠리가 원래 뭐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늘 말도 많고 실제 온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만큼은 산타랠리 오면서 지수가 강한 상승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커지게 만들고 있다. 지수는 지금 3,994포인트 올라가서 서서히 올라가는 박스권에서 그동안에 멈춰있던 지수 상승이 기대할 만한 조건을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탄절을 전후한 강세운의 산타랠리가 이번에는 좀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국내 증시도 3차 국회는 정부와 국회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고요. 코스닥도 정부가 전통적인 계절적 강세 구간인 정책 수급이 들어오는 시장 기존에 이제 뭐라 하면 코스닥에 대한 그 정부가 지원책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내년에 원래 연초 장은 중소형 장세인데요. 이게 보통 중소형 장세가 상당히 많이 갔던 걸 하나 예를 보면
지금 연초장을 한 번씩 이제 훑어보겠습니다. 정부 정책이 또 가네. 연초가 24년에는 올라갔나요? 예. 24년에 좀 올라갔죠. 그 다음에 25년은 예, 또 3월 달까지 올라가다가 밀렸고요. 23년에는 많이 올라갔어요. 코스닥이. 그 다음에 24년에 뭐 저것 때문에 올라간 거고 19년에도 올라갔고 그 다음에 18년에도 올라갔고 그 다음에 17년은 떨어졌죠. 그런데 또 15년에는 강하게 상승했죠. 이렇게 보면 연초장은 대체적으로 중소형 장세를 일으키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거기다가 만약에 외인들이 만약에 매수를 가담한다면 지금 보면 코스닥이 지금 매수를 좀 꾸준히 좀 매수를 해왔는데요. 전에 2018년에 매수하고는 좀 떨어졌죠. 2018년에는 2016년이군요. 2015년 2월 달부터 외인들이 14년부터 매수를 감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끌어왔던 장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폭등이 나갔는데요. 이제 이거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매수가 강하지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지난해 한번 지난주인가요? 강하게 상 오늘은 좀 매도를 했지만 이것이 좀 더 이어진다면 12월이 아직 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매수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정부 정책이 코스닥 지원을 하겠다. 코스닥에 정책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가능성이 좀 더 커지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연초장의 코스닥 장세도 올 가능성도 크고요. 또 어쨌든 악재는 다 이제 사라지고 있어서 12월에 산타릴리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형주 장세, 그 다음에 중형주. 지금은 대형주 장세가 조금 주춤해지고요. 중형주 장세가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계속 나가고 있어서 중형주 장세가 내년 연초까지 이게 보면 지금 외인들이 중형주를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는 게 보이죠.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내년에 장세가 좋아 보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 기대하면서 우리는 좋은 주식을 강력 보유함으로써 내년의 기대, 올해 연말에 산타랠리의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일단 뭐 저렇게 들어오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겠지만 거기에 따른 소부장 기업들도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가장 이제 지금 떨어졌던 종목들이 뭐냐면 지금 조정받은 종목이 이제 그 11월 들어오면서 외인들의 14조 넘는 매도로 인해서 종목들이 많이 조정했죠. 이것이 특히 대형주도 마찬가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똑같겠고요. 또 방산주도 대형 특히 이제 주도주로 갔던 조선주. 자, 한국 현대중공업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역시 조정을 받았죠. 11월부터 조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도 그랬고 또 한화에어로 많이 조정했죠. 실적은 개선이 될 건데 지금 조정이 10월부터 조정하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11월 달에만 해도 지금 대충 수익률이 얼마나 지금 많이 빠졌냐면 오늘까지 20%, 21%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대형주들이 좀 조정받고 특히나 이제 그 방산주, 조선주,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원전주, 두산 대장만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도 11월 달에 지금 뭐 조정이 됐죠. 아직도 뭐 60일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또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뭐 방산주나 조선주나 실적을 개선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저는 끝난 게 아니다.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주로 올라간 것이 뭐냐면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또 부추기는 요인이 됐죠. 그동안에 노란봉투법에 따라서 이제 기업들이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심이 더 커지면서 오늘도 로보티즈 전고점을 다 갔어요. 그죠? 그 다음에 레인보우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SPG
이런 것들이 강하게 나가면서 그죠? 이 주도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거기다가 오늘은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갔지만 오늘은 또 누가 올라갔냐면 금융주들이 올라갔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전고점을 하나금융지주가 전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에 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증권주로서는 키움증권이 오늘 올라가면서 그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것이 오늘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대가 커질수록 여러분들이 새롭게 등장하는 종목, 특히나 오늘은 자동차가 더 많이 나갔죠.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출 실적이 좋아지면서 미국에 대한 그동안의 관세 협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자동차가 현대차, 그죠? 또 기아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또 현대모비스 이런 것이 지금 현대모비스는 전고점 돌파가 직전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수출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아마 내년에 특히나 우리나라 지금 증권사에서 예측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년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내년에 더 큰 기대를 한다. 따라서 내년에 이익 성장이 생각보다 기대가 크다. 기대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 예측하고 있어서 내년에 기업이익이 커짐으로써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 그것이 뭐예요? 기업 가치가 커졌다는 거잖아요. 지금 내수 경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지금 이것이 더 좋은 기회에서 목요일 날 제가 아마 거기에 대해서 또 상세히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년 증시를 더 기대가 커지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은 좋은 주식을 강력하게 보유함으로써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짧게나마 이렇게 하고 내일은 제가 쉬고요. 목요일 날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을 또 뵙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또 그때 가서 또 어떤 상황인지를 또 말씀드리고 또 경기 선행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등 다양하게 여러분들한테 또 정보를 제공하면서 여러분의 더 큰 수익을 누리는 우리 투자자, 그래서 우리 좋은 기업을 어떻게 매수하고 그죠? 이런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또 하나가 정반대로 그동안에 이제 기업들이 어려웠던 그 상장 폐지 종목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부실 종목을 만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내년 3월 말 되면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상장 폐지 종목들이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무거나 투자하지 마시고요.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기업을 매수한다면 여러분은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그것만 꼭 믿으시고 투자에 열일을 젖혀놓고 하시면 좋은 일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